잘 쉬었습니까? 아침에 이 뉴스를 보니까 서울 이북 지역은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렸다네요. 또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쪽에 댐을 여는 바람에 지금 임진강, 한탄강 쪽으로 지금 범람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 며느리가 대구에 사는데 손자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뜨거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대구, 경주, 포항 이쪽으로 열대야가 진행돼가지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정전이 된답니다. 정전이. 그러니까 순환 정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이 경주 이 고롱호텔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이 한전에서 이 호텔 측에 대고 고함을 질러가지고 무슨 놈의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느냐고,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서울 이북 지역은 호우주의보, 충청 지역은 이렇게 시원하게 좋고, 경상도 전라도 지역은 폭염, 거기는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 여기는 에어컨을 더 설치해가지고 틀고 있고, 참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예요. 어디 경주 지역에 들리시나요? 오늘은 정전이 안 된 모양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 우리 조상들은 전쟁이 나거나, 다시 말하면 전란이 나거나 돌림병이 돌거나 해도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살 수 있는 명당 10군데를 정해놨어요. 그것을 십승지지라고 합니다. 십승지지. 10개의 명당이에요. 근데 이 속리산 여기가 명당 중에 명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전기도 안 나가고. 예. 그 지역이 10군데를 정해놨어요. 속리산 이 지역이 한 지역이고, 공족은 유구면 마곡사 주변이 십승지지에 하나가 돼 있고, 변산반도가 그렇고, 경상도에가 그 지역이 많아요. 성주라든가 예천 그 지역이 십승지지인데 경주는 또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 전기가 나간 거예요 지금 저거. 그러면 왜 그걸 십승지지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매우 인간에게 중요한 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가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 근데 기는 에너지하고 다릅니다. 기를 지금까지 비과학적이다 그러는 것은 과학이라는 미신에 빠지면 비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는 과학적이라고 하려면은 무슨 측정 기기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이 잘 안 돼요. 기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분 미인을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기가 통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은 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기분이 매우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아무 원수진 것도 없는데 살기 등등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기가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계로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십승지지에 오셨기 때문에, 좋은 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도 피곤해 죽겠다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가 사람의 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문학자들 뿐만 아니고 건축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집에 사람이 살면은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그걸 비워놓고 3년만 놔두면 폐허가 된대요. 사람에서 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골집 3년 비워놓으면요 그거 완전히 폐허돼요. 그거 귀신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가 좋으냐 하면은 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 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혹시 나는 애터미에 가서 쫄딱 망하겠다 그렇게 오신 분 없잖아요. 그
크게 성공하겠다는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서로 긍정적인 교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되고 기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원리 중에 하나가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 생산 수단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생산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생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토지 두 번째 노동, 자본인데, 이 세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여기서 생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생산. 여기서 이제 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소득이, 생산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산업을 우리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누는데 1차 산업이 뭐예요? 그게 농림수산업이에요. 자연에서 뭔가 있는 것을 채취하는 산업을 우리는 1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차 산업 중에 농업을 생각해 봅시다. 과수원을 생각해 보시면은 토지는 뭐예요? 과수원 땅이에요. 그거 있어야 농사 짓잖아요. 자본은 뭡니까? 자본은 나무예요. 나무가 자본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도구 있죠. 괭이라든가 삽이라든가 홈이라든가, 그리고 과수원을 지지하는 지지대라든가 또는 바구니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노동은 우리가 투입하는 물리적 힘이고, 물론 노동 속에는 지식도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생산이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땅이 없다든가 과수나무가 없다든가 사람이 없다든가 그러면 안 나오죠.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뭐 사야 돼요? 돈 있어야 되죠. 과수 심으려면 시간 걸리죠. 시설하려면 비용 들어가죠. 그것을 몽땅 합해서 그래서 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하시려고 그래도 자본이 필요해요. 자, 2차 산업, 공장을 한다고 합시다. 공장 지을 땅이 있어야 되죠. 내 땅이냐 네 땅이냐는 소유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장 설비가 있어야 돼요. 공장 설비를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건물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기계 도구도 있어야 되고 기구도 다 있어야 돼요. 그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노동이 투입돼서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생겨요. 이제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요 애터미 사업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인데 여기도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생산이 나오질 않아요. 토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땅이 토지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토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공짜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농사 지려면 그걸 사야 되고 공장을 지려도 그걸 사야 되는데 토지를 이용하는데 공짜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센터가 있고 도로가 있고 휴게소가 있는데 다 공짜로 이용해요. 토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노동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노동이니까 명확한데 자본이 뭐냐 하는 게 자본이지. 요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물론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노동력을 투입한다고 가정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지려면은 땅이 자본이고 과수나무가 자본이고 거기에 시설 여러 가지 뭐 비닐하우스 같으면 비닐 그 자체가 자본인데 거기에 이제 그건 고정 자본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화폐 자본이 들어가요. 그걸 획득하는데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공장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고 기계 이런 기계 도구가 있어야 되고 반제품 원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전부 다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 자본, 고정 자본을 획득하는데 반드시 화폐 자본이 필요해요. 그럼 애터미 사업의 노동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노력이고 토지는 공짜로 사용하는 지금 땅이고 화폐 자본 안 들어갔죠? 그러면 나머지 결정적인 생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자본이 무엇이냐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즉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그물망인데 이게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휴먼. 인간 그물망이. 휴먼 네트워크, 인간 그물망. 내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마치 그물코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물망이에요.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기에 잡는 양은 그물의 사이즈와 그리고 그물의 견고성, 즉 그물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으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물이 아무리 커도 그물 코가 단단하게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찢어져 버리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물의 퀄리티예요.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그물의 사이즈가 작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네트워크란 말이 그물이란 말이잖아요. 그물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본은 뭐냐? 이 자본은 애터미 사업에서 자본은 바로 이 네트워크의 이 크기죠. 사이즈하고 퀄리티입니다. 질이에요.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이 그물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며 그물의 퀄리티, 단단한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거기가 승부수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고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요, 공장이나 땅은 돈 주고 사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휴먼 네트워크는 돈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준 것 없이 미운 놈 있고 앞만 줘도 이쁜 놈이 있어요. 이게 휴먼 릴레이션십이에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고래 칭찬 문제는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사이즈를 키우고 퀄리티를 좋게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나쁜 소식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그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손실 회피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능과 관련이 있어요. 저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잘못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의 극복이 필요한데요, 본능대로 행동을 하면 생존은 할 수 있지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생존을 할 수 있는데 발전이 없어요. 본능을 극복해야 발전이 가능하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본능이란 건 뭐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을 극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능을 극복하는데 본능대로 살면 오래오래 사는데 골골골 하면서 오래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본능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상 주인공이 이 책에 나오는 킹스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요걸 보고 그 전문가에게 당신들이 고래를 저렇게 모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인간에도 가능하냐 그랬더니 인간과 고래와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도 28년 된 전문가예요. 그렇다면 고래 훈련시키는 방법을 인간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자, 이 킹슬리가 이제 이 사람은 회사 중역이에요. 중역인데 자기 위에 전무가 있고 부사장이 있고, 이 사람은 상무쯤 되는 사람이에요. 또 사장이 있고 자기 밑에 부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중간에서 갈등이 많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좀 휴가를 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 갈등이 심해 지금. 왜냐하면 미국 부인들은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제 시간에 퇴근을 안 하면 바가지를 사정없이 긁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역도 지금 회사 중역이니까 회사에서 늘 늦게 퇴근하니까 부인하고 갈등이 심해. 왜 빨리 안 오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이 중역은 회사에 자기가 지금 처리할 일이 많아. 그래서 지금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모처럼 만난 애들은 야, 이 자식 왜 숙제 안 했어?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많아. 이유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데 이 고래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 저자들이 만들어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Well done response. 고래 반응. 고래 반응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잘한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준 거. 이걸 고래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까차. 까차 리스판스. 까차 리스판스 요것은 미국의 이 공식적인 언어는 아닌데 너 이놈 잡았다. I got you. I've got you 또는 I got you. I got you. 요걸 까차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너 이놈 나한테 걸렸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일을 잘못했어. 근데 일할 때는 안 보고 있어. 이렇게 있다가 딱 잘못한 순간에 까차 너 걸렸어. 너 딱 걸렸다. 그게 I got you야. 요걸 번역하기 힘드니까 요 번역자는 뒤통수치기라고 번역했어요. 기가 막히게 번역했죠. 내동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거예요. 이 자식아 일을 얘 이따위로 해. 요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상대방의 잘한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반응을 고래 반응이라고 필자들은 얘기를 했고, 상대방의 잘못한 점을 추려내서 질책하고 후려치는 것을 까차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뒤통수치기 반응. 그래서 요걸 이제 대부분은 요 고래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보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가차 반응을 하더라.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이 고래 반응을 회사와 가정의 부부 문제와 자녀 간에 적용했더니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책의 전체를 밀고 내려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신뢰, 빌드. 자, 이 네트워크를 아까 이 토지 노동 자본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트워크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본. 이게 자본이에요.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은 그렇게 오래가 안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하고 일본이 쫄딱 망했는데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일본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후에 일본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굶어 죽었어요. 식량이 없어요. 수출도 못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마샬 플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원조를 유럽에, 서유럽에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에 해주냐?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원조를 해줘요. 그것도 무상 원조를. 그런데 대한민국과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 다시 말하면 화폐 자본, 기술 자본, 물적 자본을 제공해 주니까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진국으로 올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유엔과 국제기구와 학자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의 후진국들도 국제적으로 원조만 해주면 금방 선진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아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후 40년간 계속 원조를 해줬는데 밑빠진 독이 물붓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학자들이 생각하는 게 선후가, 경제학자의 선후가 바뀌었어요. 사회자본이 없다예요. 사회자본이 없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사회 발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사회자본이 축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경제 원조를 해줘도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한다. 쉽게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돈이 생겼어.
그럼 뭐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죠.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엊그제 뉴스 보셨죠? 못 보셨나? 제가 애터미 사업에 바쁘셔가지고 뉴스도 못 보셔. 뉴스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영국에 160억 로또 당첨된 놈 몇 년 만에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마약 먹고 지랄을 해가지고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또 정부 보조금으로 살고 있어. 지금 160억을 로또로 받았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진 건 요건 경제발전인데 지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계속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선진국에서 돈을 퍼부었는데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160억에 당첨된 그 청년은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사회자본이 축적이 안 된 거예요.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축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배짱이 크기는 크더라고. 70억을 뭐 했냐면 70억을 친구들을 나눠줬다네. 나머지는 뭐 했느냐 하면 술 먹고 마약 마시고 이거 했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정부에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정부 극빈자 보호기금으로 살고 있대 지금. 그거예요 그거. 사회자본이라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노력에 의하지 않고 뭔가 두둑해지면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으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이 많아.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회에 전부 활용하면서 엄청난 인류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사회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은 바꿨어요. 사회발전이 이루어져야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원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회에 사회발전을 시킬 것이냐. 쉽게 말하면 돈을 농사 짓고 살다가 갑자기 공단 부지가 되는 바람에 수십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산 것은 경제발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교통규칙을 지키지를 않아. 내 차 내가 모는데 어떤 놈이 상관이야. 이렇게 다니는 게 사회발전이야 이제. 그게 사회자본이란 말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거. 요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사회자본이에요 지금. 그게 사회자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회자본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본이 있어야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자본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경제자본이 있으면 돼요. 여기 수십억, 수백억 또는 그런 자본이 있다면 여기 더운데 앉아 계시지 말고 그 자본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돼요. 경제자본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강남에 1조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그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해줘요.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10억 달러를 유치해 놨다든가?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자본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게 충분하지 못하신 것 같아. 그 자본이 없으면 소득이 창출이 안 되고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지금 경제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자본은 우수한 대학을 나왔다든가 하버드를 나왔다, 예일을 나왔다, 프린스턴, 저같이 브라운을 나왔다. 이게 문화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닥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문화자본이에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어디 하버드 가실 분 계시나요? 안 되잖아요. 상징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징자본은 사회적 지위예요.
사회적 지위.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동네 이장하고 식사하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말하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식사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하고 식사하면 거기서 생산되는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같은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자시는데 김현숙 총장하고 라면을 먹는 게 기분이 좋겠어요? 판매사하고 지금 라면을 먹는 게 기분 좋겠어요? 저분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만나 뵙기가 힘든 분이에요. 상당히 지금. 어저께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도자의 표본을 보여준 무신이라고. 그분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 자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아무런 직급이 없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에 내가 경청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게 상징 자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상징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 은퇴를 하는 바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 애터미에서의 상징 자본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무엇 가지고 되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요 사회자본밖에 축적할 게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자본 중에서 그 자본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자본이 소셜 캐피탈이에요.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휴먼 네트워크입니다. 휴먼 네트워크. 많은 사회학자들이 왜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가를 연구해 봤더니 경제자본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자본의 차이가 있다예요. 다시 말하면 어퍼클래스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돈이 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로어 클래스의 분들은 분명히 거기도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대부분 돈이 안 되는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자본을 물려주면 3대를 못 가지만은 사회자본을 축적해주면 그것은 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사회자본을 축적해야 된다.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를 넓히고 네트워크의 퀄리티를 올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요거예요. 요건데,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뭡니까? 신뢰, 트러스트. 신뢰. 스폰서가 파트너를 믿지 못한다? 파트너가 스폰서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그 그물망이 튼튼하겠어요? 튼튼하지도 않고 사이즈가 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회자본이 트러스트, 신뢰다. 정부가 계속 부정부패만 한다. 국민이 정부를 안 믿어요. 그렇죠? 안 믿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 마케팅 학자들이 그 많은 책에서 계속적으로 마케팅 테크닉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말을 이렇게 해야 되고 표정을 이렇게 해야 되고 쑥 나오는데 맨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러니 폐지하고 마케팅은 결국 당신의 인격을 판다 그래놨어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다 팔아도 이놈이 꼭 사기꾼 같아. 그 사람을 믿고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트러스트, 신뢰. 따라서 후진국에 사회자본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게 후진국은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과 정부가 서로 믿지 않는다예요.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원조해주면 먼저 먹는 놈이 임자야. 먼저 먹는 놈이. 왜? 저놈도 먹거든, 저놈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고래와 인간 간의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 하는 문제예요.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 그 방법론이에요.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
이 아가씨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나이를 믿기 때문이에요. 저놈이 놔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냐고. 여러분들 아이 어릴 때 아이가 어떻습니까? 막 달려오죠. 할머니 품으로 막 달려와요. 몸을 아예 던져. 그렇죠? 근데 그걸 왜 그래? 할머니를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면 이렇게 그렇게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야. 신뢰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파트너와 고객, 사업자와 고객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는다. 마음을 주지. 요 신뢰 문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살인 고래와 조련사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고래가 조련사를 믿지 못하고 조련사가 고래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고래는 조련사가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답니다. 완전한 신뢰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고래는 조련사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한대요. 근데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예요. 고래가 조련사를 믿고 조련사도 고래를 믿고 요 관계예요. 근데 인간도 똑같죠. 신뢰는, 트러스트는요, 원웨이가 아니고 투웨이예요. 나는 이분을 믿는데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도망가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는 투웨이입니다.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예요. 그런데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 어떤 사람이 자기 스폰서가 90%는 참말을 하고 10%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스폰서의 말을 90% 믿고 10%안 믿는 게 아니고 100%안 믿는다. 100%안 믿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한 번 해버리면 그 3번이라고 그래. 3번 하면은 완전히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이게 계속 나요. accentuate, positive. 잘못했을 때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생존 본능과 손실 회피 본능이 작용해서 잘했을 때는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다가 잘못하면 그때 이제 뒤통수를 후려 갈긴단 말이에요. 얘들 키워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얘들이 잘했을 때는 잘 놀고 있네. 그러다가 뭔가 그릇이나 깨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은 잘못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본능을 극복하고 잘했을 때 관심을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 잘했는데? 이거 결과가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줘요. 요 자식이 잘하는가 모르는가 나중에 끝까지 두고 보자. 지금은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신뢰를 쌓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너,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형제 라인과 형제 라인이 신뢰를 쌓아가느냐. 요 신뢰라는 것만 있으면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커지고 퀄리티가 좋아지는데 요 신뢰를 어떻게 쌓을 거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고래도 실수를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게 이 책의 포인트예요. 자, 물어보니까 고래가 일을 잘못하면은, 즉 조련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걸 못 본 척하고 빨리 다른 것으로 관심을 전환시킨답니다. 이게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이 에너지 전환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잘못한 일에 계속 관심을 집중하면 그 자식은 그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다네요. 잘한 일에 계속 관심을 집중하고 칭찬해주면 어린애는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일을 계속 질책하면 그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고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계속 나무라고 뭐 했더니 그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는 즉시 그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돌고래 쇼에 있어서 저것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중 점프를 해야 되는데 자식이 허락해도 안 해. 또 못해. 그러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할 행동 같으면은 바로 못했다고 꾸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놈이 연습할 때까지 시간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을 준다. 그리고 그 행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행동이면 아, 이놈은 저 행동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행동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꼭 그놈이 그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고래마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어떤 놈은 A라는 행동을 좋아하는데 어떤 놈은 B라는 행동을 좋아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쓰면 된다. 적재적소에. 다시 말하면 파트너 중에 설명을 잘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야. 그걸 못한다고 계속 질책하면 더 못한다 이게요. 그러겠죠. 더 못해. 그러면 그분이 잘하는 것이 요리다. 아주 기쁘게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에 지금 잘못한 것을 그놈이 싫어서 못하고 그거 못해서 못하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그러면 더 못한다. 고래에서 배운 치. 고래가 사람보다 조금 낫는가요? 그러면 인간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킹스 웨슬리가 의문나는 게 아니 잘못했는데 왜 벌을 안 주고 리딜렉션, 에너지 전환을 하느냐. 그러니까 벌을 안 주는 게 아니래요. 벌을 준대요. 벌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기분 나쁘지 않게 준다고. 자, 보세요. 어떻게 벌을 주냐면 통상은 사람들이 돌고래 쇼를 하면은 생선을 준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쑥 띄워놓으면 생선을 주면은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범고래니까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생선을 주는 것이 모티베이션이 되려면 이 자식이 배가 고파야 돼. 배가 고파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 하면 조련사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배가 고프게 하는 것은 돌고래, 이 범고래, 킬러 웨일에게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생선을 주는 것도 물론 하는데 배가 고프게 해서 생선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머리 쓰다듬어주지. 고래도 머리 쓰다듬어주면 무지하게 기분 좋아한다는 이 자식이 또. 그 다음에 배 긁어주기. 그리고 안아주기.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기. 요걸 좋아한다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티베이션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당신 내 말 들어. 3년간 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어. 말 들을게 안 들을게? 이런 경우 배가 고픈 사람은 말을 듣는데 배가 덜 고픈 사람은 너나 해라 이 자식아. 가버린다. 너나 해라. 돌고래가 그렇다 이게 지금 범거래가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배 긁어주고 장난감 가지고 놀게 해주고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칭찬이에요. 벌은 어떻게 주냐 하면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범고래가 굉장히 기분 나쁜 날이 있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조용하게 혼자 놀도록 만들어준대요. 이게 벌이랍니다. 근데 혼자 놀도록 만들어주면 이 녀석이 무지무지 심심해한대요. 또 심심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고 자기 동료들하고 놀고 싶은데 넓은 풀에다가 혼자 놔둬요. 그러나 거기서 먹이를 안 준다든가 돌봐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해주는데 혼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같이 나와서 쇼를 하고 싶어 한대. 그때 내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가 오늘은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하는데 윽박질러 가지고 하면은 결과가 좋으냐 하면은 일을 저질러 놓는다고 말이에요. 일을 저질러 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 게 리더예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키냐 하는 것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돌고래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면 인간도 이제 모티베이션을 시키는 게 이게 목표인데 인간도
컨설팅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긍정적인 것, 즉 whale response, whale란 response, 고래 반응을 했을 때 인간 모티베이션이 가장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대하면은 거기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에너지라기보다 이 사람은 기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 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이 버틀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고받는 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지금 꾸짖으려고 생각했을 때 봤을 때 하고 잘한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려고 봤을 때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주고받는 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기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트러스트,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신뢰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정직성과 성실성 그려놨어요. 반드시 얘기할 때 허풍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결코 신뢰는 생기지 않는다. 왜? 인간은 오감 이외에 육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육감. 식스센스. 육감이 여섯 번째 감. 우리 오감이 있죠. 오감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 입으로 맛보는 미각, 코로 후각, 귀로 듣는 청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 이야, 이게 학생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감을 다 알아. 육감은 제 식스센스란 말이야.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말은 아주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하는데 눈을 보니까 속이 시커매. 그런 사람 있죠? 그게 제 육감이에요. 말은 않지만은 느껴요. 그러니까 정직성과 성실성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육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저놈이 나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지금 사기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를 그렇게 해봤더니 조련사가 불성실하게 고래를 대하고 띄워보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래도 조련사가 자기를 정말 이뻐해 주는지 부려먹으려고 그런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그러는지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젖소철학이라고 해요. 젖소철학. 애기 철학, 젖소철학. 애기를 잘 먹이는 것은 그놈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젖소를 잘 먹이는 것은 젖 많이 짜자고 그러는 거지 젖소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트러스트를 쌓는 인간관계가 성실성과 진실성이 없으면 젖소 철학이 돼서 야, 이 자식아, 나 젖 짜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성장, 같이 파트너와 스폰서가 같이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진실성이 전달 안 되면 그건 트러스트가 쌓이지가 않는다. 트러스트가 쌓이지가 않는다. 자,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쭉 우리가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이것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어떤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냐 하면은 자 봅시다. 요게 카이로스를 보면은 기회가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기회의 신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앞에는 머리가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는 앞머리가 길다는 것은 당신 앞에 왔을 때 잡기가 매우 쉽다 그런 말이야. 뒤가 뒷머리인 것은 이 자식이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다. 히랍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생각해 보니까 기회는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기회란 놈은 여기에 날개가 달리고 발 뒤꿈치에 두 개 다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회는 한 군데 있지 않다. 항상 어떤 사람은 기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없고 그렇지 않다. 계속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언제 잡으라? 네 앞에 왔을 때 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달렸으니까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가 버린다. 다시는 당신 앞에 오지 않는다. 이 녀석은 빨가벗고 있어요. 왜 빨가벗고 있다고 설명을 해놨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발견하기 쉽게 그려놨어요. 기회는 모든 사람이 발견하기 쉽게 빨개벗고 있다. 근데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냐?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에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여기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은 당신 앞에 온 기회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칼같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결단하라. 그리고 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 칼을 들고 있느냐? 시간, 카이로스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시간은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지금 연속곡 봐야 되는데 이걸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은 지나가고 만다예요. 그래서 기회는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애터미가 제공하는 기회가 기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회는 저렇게 생겨먹었으니 이게 힐랍의 이성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회는 이렇게 생겼다. 앞에 머리가 긴 것은 누구든지 빨리 잡을 수 있게, 뒤에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가면 끝이다. 날개가 달려있으니 당신이 쫓아가도 소용없다. 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기회는 한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당신 앞에 왔을 때 잡아라. 그리고 저울로, 항상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회가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빨리 달아보라.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칼같이 결단하라. 예.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기회를 잡아서 3년 후에 모두 일천택 일천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